사기범은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혜라를 살리려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누군가는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건양가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악인 하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렸다는 침묵이 더 무섭거든요. 침묵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미친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숨을 쉬니까요. 한혜라는 그날도 평소처럼 굳은 얼굴로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딸이지만 한혜라의 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기가 비치고 있었어요. 주영채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다정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한혜라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진짜는 늘 어딘가 삐끗합니다. 기억이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어떤 밤은 지워지고 어떤 목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영채는 너무 매끈했습니다. 매끈함은 정성일 수도 있지만 한혜라에게 매끈함은 대개 준비였습니다. 준비된 딸, 준비된 눈물, 준비된 말투, 그리고 준비된 거짓. 한혜라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합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만 불러주던 그 자장가 첫 소절 한번 해볼래? 주영채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흥얼거려요. 멜로디는 꽤 비슷합니다. 근데요, 단어가 딱 한 글자 어긋납니다. 누구는 지나칠 수 있는 한 글자, 하지만 한혜라에겐 칼날 같은 한 글자였어요. 한혜라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습니다. 틀렸어. 주영채는 웃음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손끝이 하얗게 질립니다. 엄마, 제가 긴장해서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목소리는 더 차갑습니다. 그래. 긴장하면 사람은 본 모습이 나오더라. 그 말이 끝나자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공난숙은 숨을 삼키고 홍 셰프는 괜히 조리대만 만지작거립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아주 약하게 숙입니다. 윤비서는 표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세우는 그 가운데서 혼자만 느리게 무너졌어요. 사랑으로 지켜온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역할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역할은 따뜻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곧장 황 실장과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집안에 불을 꺼도 한혜라의 눈은 꺼지지 않아요. 그 눈은 늘 계산하고 늘 의심하고 늘 정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25년 전 기록을 다시 열어. 병원, 시설, 보호자 서류, 그날 밤 신고 접수다. 윤비서가 아주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한혜라는 그 망설임을 칼처럼 찌릅니다. 윤비서 흔들려? 윤비서가 숨을 삼키고 고개를 숙입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한혜라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내가 먼저 무너져.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내가 제일 먼저 너부터 버려. 여기서 중요한 건 한혜라가 이 말을 화내며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혜라는 감정으로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도구처럼 눌러서 사람을 조입니다.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말이 이 집에서는 단지 협박이 아니라 규칙이에요. 누군가 한혜라에게 매달려도 한혜라는 가족이라는 말로 품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품고 필요 없으면 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유지로 사람을 다루는 사람. 같은 시각 진태석도 다른 방향으로 칼을 뽑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이미 차수하라고 불러 세웠죠. 그 말이 터진 순간 차정원은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태석을 더 자극했어요. 진태석은 거짓말이 들키면 사람들이 보통 무너지는 걸 보며 살아온 사람인데 차정원은 들켜도 무너지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복수심이 아니라 결정이 박힌 얼굴입니다. 진태석이 낮게 묻습니다. 차수아,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뭐냐? 한혜라 복수? 우리 세훈이 이용해서? 차정원이 숨을 가다듬고 말합니다. 회장님,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려면 이 집안의 진짜 약점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약점이라는 단어에 진태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 집에서 약점은 돈보다 무섭습니다. 돈은 채우면 되지만 약점은 한 번 세면 막아도 냄새가 남거든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약점 앞에서 더 잔인해집니다.
차정원은 더 들어갑니다. 주영채부터 정리하셔야 해요. 그 여자는 수아가 아니어도 수아의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자리를 위해선 누구든 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태석이 비웃듯 웃습니다. 넌 안 버리냐? 차정원은 눈도 피하지 않습니다. 저도 버려요. 대신 저는 제가 버린 게 저를 죽일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끝까지 가요. 진태석은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차정원을 쓸만한 칼이라고 느낍니다. 진태석도 한혜라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뒤로 늘 생각했거든요. 내 손에 칼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칼이 없으면 결국 칼 잡은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늙어 죽는 겁니다. 이 모든 싸움의 한가운데서 진세우는 가장 천천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주영채를 사랑한다고 믿어왔고 그 사랑으로 집안의 싸움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주영채가 딸이 아니라 연기처럼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랑이 자꾸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원래 증거 없이도 버티는 척하지만 의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사랑입니다. 특히 진세훈처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지키던 게 무너지면 자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때 주하늘이 진세훈 옆에 섭니다. 주하늘은 진세훈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덮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가족보다 더 냉정하게 때립니다. 여기서만큼은 그래야 하니까요. 주하늘이 서류를 내밀며 낮게 말합니다. 세훈아, 이거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해. 진세훈이 서류를 보자 수화 관련 기록이 중간에서 한 번 뚝 끊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비워둔 것 같은 공백이요. 주하늘이 덧붙입니다. 실수로 빠진 게 아니야. 누가 필요한 만큼만 지운 흔적이야. 진세훈이 숨을 고릅니다. 누가 왜 이런 걸? 주하늘이 한 번 더 찌릅니다. 세훈아, 너 지금 영채가 정말 수아라고 믿어? 진세훈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요. 믿으면 편하니까요. 믿으면 지금까지의 선택이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믿는 순간 자기 인생이 한 번에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까봐 겁이 납니다. 이 집에서 바보는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진세훈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합니다. 모르겠어. 그 한마디는 사실상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고백. 내가 지켜온 게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고백. 그리고 바로 그때 건양가의 가장 위험한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차기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체로 과거처럼 말하죠. 오래전에 끝났다는 듯이. 그러나 차기범은 과거가 아닙니다. 너무 최근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뜨겁고 더 위험합니다. 며칠 전 한혜라가 집 안계단에서 크게 휘청했던 밤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밀었는지 한혜라가 발을 헛디뎠는지 확실한 건 아직 없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한혜라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차기범이 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모님, 차기범이 한혜라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고 그 반동으로 차기범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크게. 어깨가 부딪히고 뒤통수가 계단 모서리에 찍히고 숨이 턱 막히는 신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차기범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한혜라를 일으켜 세웠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지금 119 부르면 일이 커져.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사모님부터 모셔요. 사모님이 쓰러지시면 더 큰일이에요. 아주 잠깐 사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이 집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러져도 먼저 사라지는 건 사람이 아니라 체면이에요. 체면이 무너지면 권력이 흔들리고 권력이 흔들리면 모두가 같이 무너지니까요. 그 판단이 차기범을 죽였습니다. 차기범은 살릴 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실수였다면 누군가 울부짖었겠죠. 하지만 방치는 다릅니다. 방치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하다는 건 누군가 이미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기범의 죽음은 한혜라에게도 공포입니다. 한혜라는 강한 척하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이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살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살았다는 건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데 한혜라에게 고마움은 약점이니까요.
약점은 쥐고 흔들리는 순간 끝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의 죽음이 이상하게도 25년 전 차수아 사건과 냄새가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누군가는 아이를 지켰다고 말했겠죠. 누군가는 아이를 살렸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밤에 서류를 먼저 살렸고, 이름을 먼저 살렸고, 자리를 먼저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진짜를 살리는 척하며 필요한 걸 숨깁니다. 이때 박경신 기자가 움직입니다. 박경신은 취재감이 생기면 냄새부터 맡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 냄새는 무겁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먼지 냄새가 아니라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냄새예요. 박경신은 익명 제보를 받습니다. 종이에 딱 한 줄. 차수아 사건의 첫 단추는 차기범의 죽음이었다. 사망 사건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 최근. 박경신은 직감합니다. 이건 과거를 파는 제보가 아니라 현재를 찌르는 제보라는 걸요. 그 제보가 돌아 들어가자 황 실장의 표정이 굳습니다. 황 실장은 과거를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관리자는 기억을 숨기는 사람이기도 하죠. 황 실장이 윤 비서를 향해 낮게 말합니다. 이름이 다시 올라오면 누군가가 일부러 올리는 겁니다. 윤 비서가 하얗게 말합니다. 차기범 그날 계단. 황 실장이 단호하게 끊습니다. 말 줄이세요. 그날 이야기는 입에서 나오는 순간 증거가 됩니다. 윤 비서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떨굽니다. 윤 비서의 침묵이 이상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보통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윤 비서는 아니라고 못합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말이 막히는 사람의 얼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 차정원에게 정체불명의 연락이 옵니다. 상대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차정원 씨, 차기범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차정원이 숨을 들이쉽습니다. 누구세요? 상대는 웃듯 말합니다. 차기범은 한혜라를 구하려다 죽었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무도 바로 안 살렸을까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한마디가 차정원의 등을 차갑게 만듭니다. 죽음은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방치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죄가 됩니다. 죄는 사람을 묶습니다. 묶인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순은 뻔해요. 누군가는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 죄를 이용해 판을 키웁니다. 차정원은 조정원 변호사에게 달려갑니다. 조정원은 법을 아는 사람이라 감정으로 뛰다가는 반드시 지는 걸 압니다. 조정원이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말만으로는 안 돼요. 이 집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살려요. 우리는 증거로 잡아야 합니다. 차정원이 낮게 묻습니다. 차기범이 죽기 전에 남긴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확보하면 이 판이 열릴까요? 조정원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열릴 수 있죠. 근데 이 집은 증거 하나로 무너지지 않아요. 증거를 복사해서 나눠야 합니다. 한 곳에 두면 그 한 곳이 없어지는 순간 끝나니까.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오지 않아요. 증거를 잡는다는 건 결국 사람을 찢는다는 뜻이니까요. 한편 주영채는 더 빨라집니다. 판이 흔들리는 냄새를 맡자마자 속도를 올립니다. 한혜라 앞에서는 더 다정한 척합니다. 진세훈 앞에서는 더 불안한 척합니다. 세훈 씨 요즘 나 버려질 것 같아. 엄마 눈빛이 너무 무서워. 진세훈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진세훈은 원래 약한 사람에게 약합니다. 그게 진세훈의 인간적인 면이자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런데 주하늘이 옆에서 낮게 말합니다. 세훈아, 지금 그 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아니야? 너 구해주고 싶은 마음 나오게 만드는 말이잖아. 진세훈이 주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이 흔들립니다. 하늘아, 너까지 그러면 난 어디에 서야 해? 주하늘도 마음이 아프지만 결론을 내립니다. 세훈아, 지금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영채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걸 너도 느끼잖아. 그 말이 진세훈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라니. 그러나 이 집에서는 생존이 사랑 위에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지만 생존은 본능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공난숙은 끈질기게 판을 키웁니다. 공난숙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문이 굴러가는 방향을 보는 사람입니다. 소문은 증거보다 빠르고 빠른 건 항상 사람을 먼저 죽입니다. 공난숙이 홍 셰프에게 속닥거립니다. 봤지? 한혜라 눈빛. 저건 결론 낸 눈빛이야. 홍 셰프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그래도 증거 없으면 못 움직이죠. 공난숙이 웃습니다. 증거? 증거는 만들 수도 있어. 소문은 증거보다 빨라. 그 말이 웃음처럼 들려도 사실은 경고입니다. 이 집은 이제 진실을 찾는 집이 아니라 진실을 만드는 집이 되어간다는 경고. 그러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차기범이 죽었지만 차기범의 휴대폰이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죽은 사람의 마지막 기록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찢어놓는 칼이거든요. 그리고 그 휴대폰은 뜻밖의 곳에서 나옵니다. 김성희입니다. 김성희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폰을 들고 나타납니다. 얼굴이 텅 비어 있어요. 사람은 너무 무섭고 큰 일을 겪으면 오히려 표정이 비워집니다. 나나 이거 봤어. 주영채가 숨겨놨어. USB랑 같이. 김성희는 한번 주영채 편에 섰습니다. 한혜라의 지시로 주영채 방에 들어가 USB를 찾다가 주영채에게 들켰고 주영채는 김성희의 떨림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성혜 씨 손이 많이 떨리네요. 김성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살려고. 그리고 주영채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안을 던졌습니다. 한혜라 믿지 마요. 그 사람은 필요 없으면 버려요. 대신 내 편에 서면 지켜줄게요. 김성희는 그 말에 흔들렸고 결국 주영채 쪽으로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김성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한혜라가 그걸 알아챘거든요. 한혜라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말합니다. 성희야, 넌 너 자신을 팔았네. 김성희가 울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한혜라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아주 조용히 잘라냈습니다. 괜찮아. 넌 이제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뿐이야. 그건 버림이었습니다. 그 말은 너는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내 세계에 필요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에 김성희는 깨달았습니다. 한혜라도 버리는 사람이고 주영채도 결국 버리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용당한 사람은 마지막에 진실을 들고 뛰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생존이니까요. 그래서 김성희는 이 폰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지켜준다는 사람에게서 도망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차정원은 그 폰을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차정원은 복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폰 속에는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차정원이 폰을 켭니다. 폴더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날 계단입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이 흔들립니다. 차기범의 얼굴이 가까이 찍혀 있습니다. 숨이 가쁘고 눈이 빨갛습니다. 나 차기범이다. 차기범은 울음을 삼키듯 숨을 고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세상에 나오면 난 이미 죽었겠지. 차정원 숨이 멎습니다. 진세훈도 주하늘도 김성희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차기범이 계속 말합니다. 사모님을 내가 잡았다. 내가 밀어낸 게 아니라 끌어당겼다. 그래서 사모님은 살았고 난 굴렀다. 차기범이 입술을 떱니다. 근데 나 살릴 수 있었어. 정말로 살릴 수 있었어. 차기범이 카메라를 조금 내리며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듯 말합니다. 누군가가 119를 안 불렀다. 그 말이 집안을 찢습니다. 차기범은 이어서 고통을 삼키며 속삭입니다. 윤비서 그날 내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진세훈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주하늘도 입술이 마릅니다. 김성희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터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차정원의 손끝은 얼어붙습니다. 윤비서. 한혜라의 사람. 한혜라의 손과 발. 차기범은 계속 말합니다. 숨이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25년 전 그날 밤도 난 봤다. 차정원이 숨을 들이쉽습니다. 차기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갑니다. 아이 바뀐 거. 한 번이 아니었다. 최소 2번 움직였다. 주하늘이 숨을 삼킵니다.
진세훈이 눈을 크게 뜹니다. 김성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차기범이 말을 잇습니다. 근데 내가 본 건 아이보다 서류였다. 서류가 먼저 움직였다. 차기범이 침을 삼키고 말합니다. 서류에 사인이 들어갔고 그 사인은 그 순간 영상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발소리. 누가 다가오는 소리. 차기범의 눈이 흔들립니다. 차기범은 급하게 카메라를 내립니다. 노민구가 내 뒤에 붙었다. 그리고 황 실장도 안다. 차기범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모님 한혜라이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다. 차정원은 숨이 멎습니다. 차기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몰랐는데도 그 결과로 왕이 됐다. 그게 더 무섭다. 여기서 영상이 끊깁니다. 끊기는 순간 침묵이 터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멎습니다. 진세훈이 겨우 입을 엽니다. 윤비서 진짜였어?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훈아, 아직 확정하면 안 돼. 근데 뭔가 있는 건 맞아. 차정원은 그 말보다 더 큰 문장에 찍깁니다. 한혜라가 몰랐을 수도 있다. 한혜라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괴물이라면 차정원은 미워하면 됩니다. 미워하면 복수가 단단해져요. 그런데 한혜라가 몰랐는데도 그 죄 위에 권력을 쌓았다면요? 그럼 한혜라는 악인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표적이 흐려집니다. 흐려지는 순간 차정원은 무너집니다. 복수로만 버텨왔으니까요. 복수가 흔들리면 차정원은 텅 빈 사람이 됩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정원 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원 씨가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거짓을 만들었냐야. 거짓을 만든 사람을 잡아야 정원 씨도 숨 쉬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노민구를 끊어야 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건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증거를 뺏긴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하늘은 먼저 움직입니다. 조정원 변호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요. 증거는 나눠야 산다. 주하늘은 차기범 영상 파일을 복사하고 또 복사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쥐고 하나는 차정원이 쥐고 하나는 박경신 기자에게 넘깁니다. 급한 마음에 전부를 다 주진 않습니다. 일부만 줍니다. 일부만 풀어야 모두가 움직이고 움직일 때 실수가 나오니까요. 박경신 기자가 말합니다. 이거면 방송 가능해요. 근데 방송 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안전장치. 돈과 사람. 그리고 그 돈과 사람은 지금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다 얽혀 있습니다. 진실을 공개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은 항상 약한 사람부터 다칩니다. 그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희입니다. 김성희는 이미 한 번 배신자로 찍혔고 이미 한 번 이용당했고 이미 한 번 버려졌습니다. 지금 김성희는 어느 편에 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성희 얼굴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안전이 사라지면 감정도 같이 사라져요. 감정은 사치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한혜라는 촉으로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기 뒤에서 문을 열었다는 걸요. 한혜라는 황 실장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뒤에서 문을 열었어?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사모님 차기범 영상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한혜라의 눈빛이 얼어붙습니다. 차기범 죽었잖아. 황 실장이 낮게 말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사모님을 구하려다 죽었습니다. 한혜라의 손이 아주 살짝 떨립니다. 아주 살짝. 하지만 한혜라는 바로 떨림을 지웁니다. 떨리면 지는 사람이니까요. 흔들리는 순간 이 집은 자신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한혜라는 결심합니다. 주영채를 치워. 황 실장이 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방식은 내가 정해. 단 깔끔하게. 그 명령이 내려간 순간 주영채도 움직입니다. 주영채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한혜라는 자신을 끝까지 품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주영채는 마지막으로 진세훈을 잡아 내 편으로 박아버리려 합니다.
주영채가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 씨, 나 진짜로 무너질 것 같아. 엄마가 날 버리면 나 끝이야. 진세훈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결국 묻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채야, 차기범 폰, 너 알고 있어? 주영채 얼굴이 아주 잠깐 굳습니다. 아주 잠깐. 그런데 진세훈은 봐버립니다. 그 1초가 정답이라는 걸요. 사랑이 무너질 때는 거창한 증거가 아니라 그 1초가 결정타가 됩니다. 진세훈이 숨을 삼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주영채는 곧바로 울먹이며 덮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나도 살려고 했어. 그 말이 진세훈을 무너뜨릴 뻔합니다. 하지만 주하늘의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진세훈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영채야. 나 이제 내가 살려고 했다는 말이 사랑보다 더 무서워. 주영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울음이 걷어지고 계산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영채는 마지막 카드처럼 속삭입니다. 세훈 씨, 나 혼자서 여기까지 못 왔어. 나 뒤에 진짜 있어. 그 진짜를 건드리면 세훈 씨가 제일 먼저 다쳐. 그 말이 절벽입니다. 주영채가 단순한 가짜 수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획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짜가 가짜로 끝나면 쉬워요. 그런데 기획된 가짜는 진짜를 못 찾게 만드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의 거짓은 25년 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그때 진태석도 움직입니다. 진태석은 노민구를 잡으려다 되려 역공을 맞습니다. 노민구는 늦게 나타납니다. 늦게 나타나는 사람은 늘 시간을 계산하죠. 노민구가 웃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부르시면 제가 곤란하죠. 진태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차기범 폰, 그리고 그날 계단 내가 건드렸지. 노민구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멎습니다. 아주 잠깐. 그런데 그 잠깐이 진태석을 확신시키죠. 노민구는 태연한 얼굴을 다시 붙입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차정원이 끼어듭니다. 차정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일 수도 있고 최소한 방치를 유도한 운반책일 수도 있죠. 누가 119를 막았는지, 누가 먼저 사모님을 모셨는지 그 순서가 전부 기록이 될 겁니다. 노민구는 차정원을 바라봅니다. 눈빛의 살기가 잠깐 지나갑니다. 그 살기는 진짜입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차정원은 미행을 당합니다. 차정원은 눈치가 빨라서 일부러 길을 바꾸고 사람 없는 길로 들어가 확인합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팔을 잡습니다. 차정원 씨. 목소리는 진세훈입니다. 진세훈이 급하게 말합니다. 너 위험해. 노민구 쪽에서 너 막으려고 움직인다. 차정원은 차갑게 말하려다 목이 먼저 떨립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이에요? 진세훈도 흔들립니다. 척 아니야. 나도 이제는 뭘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너까지 사라지면 난 진짜 영원히 바보가 될 것 같아. 그 말에 차정원은 잠깐 멈춥니다. 바보라는 말은 진세훈의 자존심이 부서졌다는 뜻이거든요. 진세훈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보가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이미 마음이 절벽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주하늘에게 전화가 옵니다. 주하늘 목소리가 급합니다. 세훈아, 큰일이야. 박경신 기자가 차기범 영상 일부를 예고로 띄울 거래. 근데 그 방송 직전에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 진세훈이 숨을 삼킵니다. 뭐가 사라져? 주하늘이 말합니다. 원본. 차기범 폰의 원본, 그리고 끊긴 그 사이는 뒤 파일. 그게 사라지면 우리도 끝이야.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차기범은 죽었지만 차기범의 영상은 살아있습니다. 그 영상이 살아있는 동안 이 집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은 결국 실수합니다. 실수는 진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터지는 순간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진세훈입니다. 사랑을 지킬지 진실을 지킬지. 둘 다 잡으면 둘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차정원이 한혜라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냅니다. 이번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모님, 차기범이 남긴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사모님 차례예요. 한혜라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아주 살짝 떨립니다. 아주 살짝. 그리고 한혜라는 떨림을 지웁니다. 떨리면 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한혜라는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그래, 이제 다들 움직이겠네. 진태석은 이를 악무입니다. 노민구부터 잡는다. 주영채는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준비한 판 열렸어. 윤비서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다가 거울을 봅니다. 난 지킨 게 뭘까? 김성희는 손을 덜덜 떨며 자기 손바닥을 봅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 주하늘은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아, 누구 편이 아니라 진짜 편에 서야 해. 거짓 편에 서면 너부터 무너져. 그리고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혼자 자장가를 흥얼거립니다. 한혜라가 불러줬을지도 모르는, 혹은 누군가가 불러줬던 것 같은 멜로디. 차정원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중얼거립니다. 내가 진짜 수하면 좋겠어? 아니면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면 복수가 정당해지지만 진짜면 동시에 엄마를 복수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면 복수가 흔들리지만 아니면 차정원은 그냥 삶을 다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차정원은 그 다시 살기가 두렵습니다. 복수로만 버텨왔으니까요. 복수가 사라지면 빈자리로 상처가 밀려오거든요. 이제 남은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차기범 영상에서 끊긴 그 사인은 그 사인의 주인은 누구인가? 둘째, 차기범을 방치한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선택을 시킨 손은 누구인가? 셋째, 주영채는 단순한 가짜 수아인가 아니면 진짜 수아를 못 찾게 하려고 투입된 누군가의 기획인가?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의 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은 진세훈이 하게 됩니다. 사랑을 지킬 것인지 진실을 지킬 것인지. 진세훈이 어느 쪽을 택하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다만 그 무너짐이 의미 있는 무너짐인지 헛된 무너짐인지는 이제부터 진짜로 갈리게 되겠죠. 다음 이야기의 시작은 단 하나입니다. 끊긴 그 사이는 파일을 누가 먼저 손에 넣느냐. 그 파일이 한혜라 손에 들어가면 증거는 사라지고 차정원 손에 들어가면 복수는 완성되고 주영채 손에 들어가면 이 집은 한 번 더 큰 바꿔치기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찾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질문이 하나 더 튀어나올 겁니다. 그날 계단에서 정말로 사고였을까? 차기범은 한혜라를 구하려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하려던 순간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그 계단의 그림자 속에서 누가 먼저 발을 움직였는지, 누가 먼저 119는 나중에라고 말했는지. 그걸 밝히는 순간 이 집은 사랑이 아니라 죄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한가운데서 진세훈은 더 이상 지키는 사람으로 남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진세훈이 해야 할 건 하나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시작되는 순간 건양가의 진짜 겨울이 시작됩니다.